전쟁 뉴스가 미디어를 도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이런 본능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우리가 부의 퀀텀 점프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덫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무조건적인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전쟁이 가져올 실질적인 타격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거대한 공포가 시장의 모든 본질을 가려버릴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격의 왜곡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왜곡을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전쟁이라는 비극이 자산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가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우리가 왜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지난 역사가 남긴 숫자를 통해 시장이 위기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1년 9.11 테러 당시를 떠올려 보면 시장은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나흘간 문을 닫았고 개장 직후 일주일 동안 다우 지수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 한 달 뒤 지수는 테러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전 직전까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좀 하락하던 시장은 막상 포성이 울리자마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쟁 시작 후 2개월 만에 19%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전 세계 증시는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분을 만회하는데 한 달이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제적 필연성에 근거합니다. 전쟁은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주체가 시장에 등장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강제적 부양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생존을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쓰며 이는 시장에 전례 없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며 무너진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이 극대화됩니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시중에 풀린 이 막대한 자금은 결국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건의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실물 자산의 성격을 가진 우량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대전부터 베트남 전쟁,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하락의 깊이보다 회복의 탄력이 항상 강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숫자의 이면을 활용해 자산의 체급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위기는 언제나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노이즈가 시장의 본질을 가릴 때 우리는 나약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세 가지 물리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여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 현금을 완벽하게 들고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확신이 낮은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지출을 줄여 어떻게든 현금 비중을 20% 내외로 확보합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저가 매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선택권이자 내 계좌의 변동성을 버티게 해주는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현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시장의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포의 반대편에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섞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대형 악재가 터지면 모든 자산이 하락할 것 같지만 그 시기에 오히려 가치가 치솟는 자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나 안전 자산인 금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강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대 성격의 자산을 일정 비율 섞어두는 것만으로도 전체 계좌의 하락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은 단순히 위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입니다. 셋째로, 바닥을 맞추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장의 정확한 저점을 알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 않고 정해둔 구간마다 자금을 나누어 담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락이 깊어질수록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자산을 나누어 담는 방식은 우리의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투자는 결국 누가 더 똑똑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의 본능을 잘 통제하며 시스템 안에서 오래 살아남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대응 체계가 여러분을 평범한 직장인에서 자산가로 변모시키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전쟁이 초래한 고물가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지만 어떤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대부분의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승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즉각적으로 전가합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지만 그 가격을 올린 기업의 주주들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고스란히 챙기게 됩니다. 결국 자산이 없는 사람은 물가 상승의 피해자로 남게 되고, 이렇게 우량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불을 증식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수단인 자산을 소유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이처럼 비용 전가력이 확실한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이라는 노이즈가 거치고 난 뒤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끝이 나고 시장은 결국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며 우상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선사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의 기록에는 어떤 선택이 남게 될지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넘긴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모두가 도망칠 때 묵묵히 가치를 사 모으며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닦은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공포라는 원시적 본능에 지배당해 부의 퀀텀 점프 기회를 놓치고 제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략으로 부의 열차에 올라탈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에 속지 마십시오. 공포에 휩쓸려 기회를 버리는 사람이 될지, 남들이 버린 가치를 줍는 사람이 될지, 그 한 끗 차이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태어난 곳은 화려한 호황기가 아니라 모두가 비명을 지르던 불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습니다. 본능이 가로막는 길을 넘어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을 따라 묵묵히 걸어간다면은 전쟁의 먼지가 걷히는 날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승리의 기록을 남기는 쪽은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